여러분, ISA 만기 다가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겠지, 또는 그냥 놔두면 되겠지. 근데요,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연장할지, 또 해지할지, 그리고 연금으로 넘길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만기일 적어주시고요. 중개형인지 신탁형인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케이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내은행에서 고객 자산을 직접 다뤘고요. 뉴욕 월가 종합금융 현장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20년 넘게 대학에서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어려운 투자 얘기가 아닙니다. ISA 만기는 상품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열심히 굴려도 세금 혜택을 놓치는 구조가 됩니다. ISA는 한마디로 정부가 만든 절세 통장입니다. 예적금, 펀드, 리츠, ETF와 같은 걸 한 계좌 안에서 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ISA의 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서민형으로 가입하신 분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이익난 상품하고 손실난 상품을 합쳐서 계산해 주니까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전환 혜택입니다. 만기된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기 때 도대체 뭘 해야 손해를 안 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3년, 30일, 60일 이 세 개의 숫자만 잡으시면 IS 만기의 80%는 해결됩니다. 먼저 3년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이 3년이 지나면 만기일이 아직 남아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일입니다. 만기 후 현금화하는 기한인데요. 만기 뒤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려면 만기 시점에 들고 있던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환매해서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데요. 매도 버튼 누르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매도 대금이 계좌에 입금 완료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만기일 근처에는 계획 없이 움직이면 위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60일입니다. 이것은 연금 전환 신청 기한인데요.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겨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보통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선택지 들어갑니다. ISA 만기 후 선택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기 연장. 둘째, 해지 후 재가입 또는 다른 투자로 이동. 셋째, 해지 후 연금 전환. 오늘은 이것을 상황별로 깔끔하게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만기 연장입니다. 만기 연장은 한마디로 ISA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굴리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만기 연장이 맞습니다. 아직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다 못 채우신 분, 그리고 지금 투자 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분,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불리고 싶으신 분, 특히 만기 즈음에 손실이 더 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팔기 싫은 마음이 자연스럽죠. ISA는 손익을 합쳐 계산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해서 시간을 벌면 손익통산을 활용해 비과세 한도를 채우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의 장점 중 하나가 납입 한도 이월인데요. ISA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 안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 연장을 하면 그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여유자금 생길 때 추가로 넣어서 투자 기회를 늘리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 분들이 있습니다. 서민형 ISA로 가입한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소득이 기준 안쪽이라 서민형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소득이 올라서 기준을 넘으면 만기 연장이나 재가입
하는 과정에서 일반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형이었던 분들은 만기 연장만이 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서민형이신 분은 댓글에 서민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제가 케이스로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지 후 재가입입니다. 해지 후에 재가입은 한마디로 비과세 한도를 새로 시작하는 선택입니다. 절세 그릇을 리셋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기존 비과세 한도를 이미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된 돈을 ISA 밖으로 다른 투자나 용도로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맞는 거고요. 또 의무가입 3년을 이미 채웠고 갈아타고 싶으신 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만기일을 3년 이상 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핵심은요, 3년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3년만 채우면 여러분이 애초에 정한 만기일이 남아 있어도 세제 혜택을 받고 바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존 계좌 손익과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절세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도를 다 썼다 싶으면 재가입으로 새 판을 짜는 전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최근 3년 내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으면 ISA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의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됩니다. 즉 배당 이자 수입이 큰 분들은 재가입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만기를 앞두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작년 또 재작년 기준으로 이자나 배당이 많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금융소득 확인 필요라고 적어 주십시오. 제가 체크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지 후 연금 전환입니다. 연금 전환은 한마디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ISA 만기된 돈을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RP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는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기금 1,500만 원으로 옮기면 10%인 15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만기금 3,000만 원으로 옮기면 최대치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만기된 자금은 전부 다 옮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부만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얼마를 옮길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뒤에 조건에 맞춰서 연금 형태로 받으시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도 과세가 낮아져서요.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은퇴가 가까운 50, 60 세대 시청자분들에겐 이 부분이 실제로 체감이 큰 경우가 많고요. 다만 여기서도 기한이 핵심입니다. 연금 전환은 보통 ISA 만기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은 마음만 먹고 미루면 손해가 납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안전하죠. 연금 전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연금 전환이라고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옮기는 게 좋을지 대표 케이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기 해지 시 주의사항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첫째는요, 소득 요건 확인입니다. 특히 서민형은 중요한데 서민형 및 농어민 ISA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기 연장이나 재가입할 때 이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소득 변동이 좀 큰 분들은 만기 전에 과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ISA 신규 가입이라든가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다만 과세되기 전에 이미 만든 계좌는요,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재가입이나 연장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 플랜을 더 조심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셋째, 혜택 소멸 시점입니다. 일정 관리인데요. ISA는 해지 시점에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후 일정 관리가 진짜로 중요한데요.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만기 후 30일 내에 매도 대금이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금 전환을 하려면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전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이 기간들을 놓치시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요. 일반 과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상황별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계속 굴리겠다. 그리고 한도 아직 남았다. 자, 그러시면 만기 연장이 편합니다. 두 번째, 한도 이미 다 썼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시면 해지 후 재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더 받고 싶다. 그러면 해지 후 연금 전환이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ISA 만기는 선택보다 일정입니다. 3년, 30일, 60일만 정확하게 잡아도 손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장할지 또 재가입할지 그리고 연금 전환할지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더 맞아 보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기 D-60일 체크리스트를 진짜로 캘린더에 붙여 놓을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